자, 경찰의 아쉬운 대응 때문에 범죄를 막지 못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끝에 결국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 피해 여성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2번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 피해 여성의 위치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2차례에 걸친 신고 끝에 뒤늦게 현장으로 출동을 했지만 범행을 막기에 늦은 상황.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스마트워치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가라고 차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스마트워치에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누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스튜디오로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반경 몇백 미터, 좀 심한 경우에 기지국이 좀 띄엄띄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1, 2km까지 아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스마트워치만 믿지 말고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어디에 있을지 생각도 좀 해보고 네. 또 필요하면 연락도 취해보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스마트워치에 가르치는 위치로만 가버린 것이죠. 아하.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는 피해자가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1차 신고 당시에 스마트워치의 위치 발신이 잘못돼서 경찰들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스마트워치의 오류, 지금 설명을 들은 것처럼 절대 맹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GPS 장치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의 위치 추적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한 스마트워치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찰의 위치 시스템, 추적 시스템이 좀 더 정밀하고 네. 좀 더 발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범죄 형태들에서 좀 그러니까 전문 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네. 이것이 기간이 지나고 이거 악화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네. 경찰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담 부서와 네. 전담 상당 부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경찰 GPS 시스템을 탓하는 식으로 잘 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이 GPS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머지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 이건 GPS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국민들은 들으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보안책으로 마련된 게 스마트워치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워치라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가진 물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 지금 뭐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양형은 강화됐다고 하지만 네. 그 물론 입법적인 공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부분도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해자는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 이전에도 아주 심각한 스토킹에 시달려 왔지만 이 분리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칼로 위협했던 적이 2번 있었어요. 저희한테 말한 건 2번이었고, 뭐 목을 조르거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거나,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앉아 있다거나, 신고해서 경찰이 왔을 때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가 조치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이제 격리하고 기가 하게끔. 따로 증거가 없어도 그냥 내가 지금 무서워요, 내가 떨고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러니까 이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언제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해왔던 이 피해 여성인데, 이런 여성에게 좀 사전 조치가 잘 취해졌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뒤에 달아났던 이 김 씨, 범행 하루 만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전 여자친구 살해하셨죠?
피해자와 유족에게 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이 김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주차된 차량을 먼저 확인하고 이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죠. 이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행 후에는요.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서 달아나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증거 인멸 시도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살인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분리 조치가 된 이후에 지인 집들을 좀 전전했습니다. 이게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본인 오피스텔에 딱 들어간 그날 변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주시하다가 이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진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있구나를 인지했다라는 진술을 경찰에서 했습니다. 네. 이것인즉슨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했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토킹 피해 여성들은 이 사전 조치가 잘 돼야 됩니다. 일이 터진 뒤에는 범인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전에 이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PS 뭐 이런 것만 믿고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리 조치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보완 조치들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우리 여성들이 좀 편하게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